안녕하세요, 유야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요즘 강의 영상만 찍다 오랜만에 유튜버스러운 영상 찍으려니 정말 긴장되는데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시나요? 일본에서 하시나요?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일본에서 자란 한국인으로 친척분이 일본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양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도 저희는 한국에서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미정이에요. 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 질문, 나중에 한국에서 거주할 거예요? 아니면 일본에서 거주할 거예요? 이것도 확정된 바는 없으나 일본에서 거주하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영주권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1년 배우자 비자로 있고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되면은 3년 차 이상이 되면은 영주권 비자를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1년 동안 일본에서 배우자 비자로 있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서 배우자 비자로 있다가 3년의 조건을 충족해서 영주권을 따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영주권을 딴다든지 이런 비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코멘트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남편분과 어떻게 사랑을 싹 트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고등학생, 제가 대학생 때 만났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로 연애 감정 이런 거 없었고요. 제가 베트남에서 일할 때 남편이 영국 유학을 갔다가 일본에 돌아왔다가 잠깐 베트남에 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산 오미야게 선물을 일본에까지 가져간 걸 굳이 베트남까지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영국에서 산 거를 일본까지 가져갔다가 베트남에 가져와 줬을까 했는데 그때는 약간 조금 인상 깊었죠. 아 이런 동생도 있구나. 그 후에 이제 남편이 또 제 일을 도와주러 잠깐 베트남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한 3일 후면 일본에 돌아가는 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미묘한 기류는 있었지만 남편이 한 말이 자기가 이대로 일본에 가면 후회할 것 같대요. 그래서 일본에 간다 하더라도 다시 와서 고백을 할 것 같다 라 할 때 오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전제로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사랑이 싹 트이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 안 배우고 일본어 유창하게 할 수 있나요? 한자를 안 배우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 하면은 말은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밸런스 좋게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신발 안 신고 잘 걸을 수 있어요? 신발 안 신고 잘 뛸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안 신고 걸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발에 물집 잡히고 피나고 그리고 아물지도 않았는데 계속 걸으면 또 상처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일본어는요, 한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초 레벨에서는 한자를 벌써부터 하게 되면 많이 포기하니까 한자를 강조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틀을 다지는 데에 집중을 하고 그 후에 중급부터 한자를 하세요 라고 하는데 한자를 안 한다면은요, 일본에서 물론 말로 먹고 살아갈 수는 있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데 문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디 기업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학교 생활 못 할 거고요. 일본에 가서 산다고 안 해도 비즈니스 관련된 거는 한자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 정말 잘하는 일본어 레벨로 가기에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자를 안 잡으셨다면 반드시 한자를 잡으셔서 우리 신발을 신고 활짝 뛰어서 날아가긴 힘들지만 신발을 신고 활짝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요. 한자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뻐지시는데 이뻐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약간 감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타입인데요. 패션, 약간 이런 외모? 외견? 많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주름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저도 주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정말 저도 고민이에요. 요새 인터넷으로 그거 검색하고 있어요. 홈케어 기기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모델로 있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하나 사면 한 4, 50이었는데 3개 사면 70 얼마니까 이게 훨씬 혜자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거를 살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사게 되면은 주름 관리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외국어 능력으로 취업하려는데 어떤 직무에 어떻게 취업하면 좋을까요? 어떤 직무에 어떻게 취업하기, 이거는 일단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후회를 안 할지, 나는 여태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떤 사람이 난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기업 안에 있는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내 적성을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깊숙이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위에 무지무지 약한데요. 일본 집은 춥다고 그러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유아님만의 꿀팁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전기장판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람보라 해가지고 반드시 에어컨 따뜻하게 트셔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코스파가 안 좋긴 한데 가습기를 트셔야 돼요. 피부가 촉촉하게 가습기 틀어놓고 따뜻하게 에어컨 그 난방 틀어놓고 만약에 가습기도 안 틀고 난방도 안 틀게 되면은요 밖에 있는 공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을 둘러쓰고 그 밖으로 안 나가는 자신이 있을 거예요. 남들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편인가요? 좀 신경 안 쓰는 편입니다. 아니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도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라면서 발길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소중한 내 인생을 남들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까? 물론 남들 시선 때문에 상처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타당한가?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나는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 해결 방책을 찾으면은 오케이 콜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고 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고 해결 방안을 못 찾으면은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머리가 빠간가? 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거지? 주변 사람한테 이 해결책을 모르겠어 해결책을 아시나요? 라고 묻거나 아니면은 책을 엄청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이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뭐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면 상처는 받죠. 유아쌤 번역일도 해요? 네. 저 번역가 데뷔했습니다, 여러분. 짜자자자자자자. 출판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번역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출판서 번역가가 되었어요. 출판물 번역가라 해야 되나? 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돈 받고 하는 게 광고잖아요. 이건 그냥 제 자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짜잔! 이러면서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하는 탄산수 다이어트라 해서 전 진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탄산수를 먹으면 이렇게 살이 빠진다고? 아시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은 살이 빠진대요. 디톡스, 기분 전환, 피로 회복, 안티에이징까지 목조에 몸 담글 때도 탄산수 사가지고 막 넣어서 하고 하니까 저희 새언니가 그럼 탄산수의 영향을 받아서 탄산수를 사 먹고 하더라고요. 사전에서 이 책이 보이신다면은 이거 유아다요가 한 거야, 유아다요의 첫 번역서야 라고 반가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일본어 번역 일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다가 번역하는 거를 계속 막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번역물 이게 나왔을 때 친구한테도 말하니까 친구가 바로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번역하고 싶어. 왜냐면 제 친구들도 다 저 이상으로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는 오히려 한국어가 지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얘들아 너네도 한국어 잘해야 된다,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해야 된다라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일본어 공부하면서 번역에 관심이 생겼어요. 번역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번역일은 전공자도 못한다, 대학원은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번역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JLPT N1 만점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번역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 중에서 당연히 다 JLPT N1 만점인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도 번역일에 연이 안 닿아서 못한다라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출판 회사랑 연이 안 닿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대학원을 나오거나 그러면 코네가 생겨가지고 연줄이 생겨가지고 선배들이 이미 번역일을 하거나 그래서 저 후배 중에도 이런 친구 있는데 소개할까요? 이래서 번역일을 할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역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든지요. 저처럼 뭐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뭔가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크몽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프리랜서 분들 일하는 거. 거기에다가 나를 상품으로 팔아가지고 등록해서 번역일 합니다. 어느 정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출판사나 이런 데서 번역을 원하는 곳에서 번역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내가 출판사가 알 수 있는 장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지 출판사가 저한테 의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꼭 출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옛날에는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 차이점처럼 재밌는 영상도 많았는데 요즘엔 이런 재밌는 영상 안 올리시는 이유가 그 당시 사람들 반응도 좋았는데 연장하고 다양한 상황극으로 웃음을 줬던 모습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요 2014년도부터 했어요. 뭐 중간에 잠깐 쉬어가면서 열심히 안 한 시기도 있기는 했었으나 맨날 같은 그런 시리즈를 만들어서 하면은 저는 되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사람이고 새로운 걸 해야지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정해진 틀에서 내가 계속 이제 아이디어만 짜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틀 안에서만 계속 노는 것 같고 저한테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저도 현타가 오고 고인물은 결국에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엔 난 20대였는데 30대가 되었어요. 로켓을 어느 정도 썼으면 그 로켓 이미 낡았으니까 갈아떼고서 새로운 로켓을 장착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밌는 컨텐츠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챌린지 일정 문의드립니다. 챌린지가 막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2달 동안 지금 올렸잖아요. 근데 찍을 때는 10일 동안에 찍었고 영상 편집도 완전 몰아서 하고 썸네일도 이틀 만에 50개를 다 만들어서 그 뒤에 약간 소진이 됐다라 할까? 그리고 제가 맨날 댓글을 달아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댓글로 맨날 소통해가지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 챌린지가 끝난 날 저는 드디어 해방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품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휴식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영상은 좀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해요. 30대 초에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대학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학생도 있다던데 어떤가요?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심지어 50대 신사세요.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이 있거든요. 너무 전 진짜 그분 존경해요. 저희랑 같이 수업 듣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준비도 잘 해오시고 30대인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친구들은요 그렇게 나이가 차가 난다고 해가지고 되게 어른으로 모시고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 같은 동기 이런 느낌이거든요. 벽은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30대 초가 되셔가지고 일본 유학 준비하시면서 나이 차이 좀 나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신다면은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나이 차로 이질감을 느끼는 이렇게까지 느끼는 문화가 아니라서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친구들은 대학교를 안 쉬잖아요. 왜냐면 휴학을 하면 휴학도 돈을 내야 되고 휴학하는 게 어려우니까 교수님 면접 통과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1, 2, 3, 4학년 휴학 없이 스트레이트 딱 갔다가 바로 회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이랑 사이가 나는 게 아닐까? 불안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입장으로서 한국어 하지, 일본어 하지, 그리고 대부분 유학생분들 영어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든 걸로 글로벌한 걸로 승부를 볼 거야 라고 포지션을 다르게 잡으시면은 더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넥스트 레벨의 책은 언제 나오나요? 다음 레벨의 책이 사실 계속 말이 오가고 있어요. 출판사랑. 올해는 제가 너무너무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지 저는 뭐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할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준비해서 나올 것 같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님 행복하세요? 이거 얼마 전에 남편이랑도 얘기했는데 행복의 기준 제가 뇌과학 책을 요새 행동과학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러는 거예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거를 나누는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면은 일상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를 빈도를 많이 높이래요. 빈도를 많이 만들래요. 그러면은 불행한 게 크게 한번 쫙 왔다 하더라도 행복한 게 많이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해서 남편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자기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은 예를 들어 누구는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비가 안 왔어. 비 오는 날씨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비가 안 와서 그걸로도 행복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걸로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의 기준도 중요하지 않나? 라 해서 정말 매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냐 물으면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상 일본어 콩나물은 왜 콩나물이에요? 물어!
쑥쑥 여러분의 실력이 쑥 잠이 없는 편인가요? 잠은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저 잠은 진짜 8시간, 9시간 이렇게는 충분히 잡니다. JLPT 공부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일본어 공부한 지 벌써 8개월인데 책 피고 공부한 건 인생 살면서 100시간도 안 돼서요.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이 서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답을 맞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단어를 외우는데 혼자서 단어가 잘 안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의 코치로, 선생님의 요령으로 내가 그거를 습득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요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끌어주면은 더욱더 힘이 받쳐지잖아요. 이번 챌린지 때 저 특히 느꼈는데 1일차입니다, 2일차입니다, 3일차입니다, 50일차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하실 거라고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성공을 하셨어요. 진짜 다 같이 하느님이 이렇게 크구나를 느껴가지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음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나레이터 같아서 부러워요. 저도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되게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나한테 기회를 듣는 거랑 말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나레이터 같아서 부럽다라고 해주셨는데, 강의를 해야 하는 강사의 직업이 있다 보니까 전달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뇌리에 싹 박히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다듬어서 더 이렇게 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친구랑 말할 때는 저도 이런 말투는 아니고 그냥 되게 말이 좀 많이 풀려서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해도 어렵다는 일본어 문법이나 한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전 진짜 한자에 정말 자신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읽을 수는 있으나 쓸 수 없는 한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몬이라 해서 레몬 과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카타카나로 쓰긴 하는데 한자로도 있거든요. 한자를 읽을 수는 있는데 쓰기 어려워요. 그리고 링고, 사과 같은 경우도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읽을 수는 있으나 쓰기 어렵고, 무도, 포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읽을 수는 있으나 한자로 쓰려 그러면 글쎄 나 에도야테 카이타케 어떻게 쓰는 거였지?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챌린지도 끝났고 여러분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좀 솔직한 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자 Q&A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